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흥미로운 인공지능 세계로 떠나볼 텐데요. 네,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딥시크 프로버 V2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하하, 네,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게 왜 그렇게 주목받는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희가 아주 쉽고 재밌게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네, 옆에서 친구가 설명해 주는 것처럼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딥시크 프로버 V2, 이게 대체 뭔가요? 아, 네, 간단히 말하면요. 아주 복잡한 수학 문제 증명 있잖아요. 네네, 증명 문제요. 어렵죠? 그걸 이제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해내는 거예요. 이전 버전인 V1.5보다 훨씬 아주 강력해졌습니다. 훨씬 강력해졌군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고 들었는데요. 파라미터 개수가? 맞아요. 무려 6710억 개입니다. 6710억 개요. 와, 그 파라미터라는 게 AI가 학습하고 판단하는 기준점, 뭐 그런 거죠? 네, 그렇죠. AI의 뇌세포나 지식 조각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뭐랄까 이해가 좀 쉬우실 거예요. 와, 6710억 개의 뇌세포라니. 정말 엄청난데요? 근데 그렇게 크면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아, 그게 바로 이 모델의 핵심인데요. 놀랍게도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전문가 혼합, 영어로는 MOE라고 부르는 특별한 구조 덕분이에요. 전문가 혼합이요? 그게 뭐죠? 쉽게 말해서요. 6,710억 개 전체가 항상 다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아, 전부 다 쓰는 게 아니고요. 네, 문제가 딱 주어지면 그 문제 유형에 맞는 전문가, 그러니까 필요한 파라미터 약 37억 개 정도만 활성화돼서 문제를 푸는 방식입니다. 마치 거대한 전문가 팀에서 딱 그 분야 전문가 몇 명만 뽑아서 투입하는 것 같네요. 정확합니다. 필요한 부분만 쓰니까 덩치는 커도 실제로는 훨씬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오, 굉장히 스마트한 방식인데요. 그럼 정보 처리 능력은 어떤가요? 문맥 창 크기도 크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량, 즉 문맥창이 16만 3,800 토큰으로 엄청나게 커요. 16만 토큰, 그 정도면 어느 수준인가요? 보통 우리가 아는 GPT-4 같은 모델보다 2배에서 많게는 5배 정도 더 길다고 보시면 됩니다. 와, 그럼 진짜 긴 수학 논문이나 복잡한 코드도 한 번에 다 이해할 수 있겠네요. 맥락을 놓치지 않고요. 그렇죠. 긴 호흡의 논리가 필요한 수학 증명 같은 작업에 아주 유리한 조건이죠. 그리고 뭐 모델을 더 가볍고 빠르게 만드는 기술도 적용됐다고요. 네, FP8 양자화라던가 세이프 텐서 같은 최신 기술들로 모델 크기를 줄이고 속도를 높였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물론 사양은 엄청 높지만 최고 사양의 개인용 컴퓨터에서도 돌려볼 수 있을 정도는 된다고 해요. 엔비디아 4090 GPU에 램이 한 650기가 정도 필요하긴 합니다만. 네, 여전히 대단한 사양이긴 하네요. 그래도 가능은 하다는 거군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이게 오픈소스라는 점이에요. 아, 오픈소스요? 네, 모델 설계의 학습 데이터, 심지어 코드까지 전부 다 공개했어요. 누구나 이걸 가져다가 연구하고 또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둔 거죠. 와,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연구 커뮤니티 전체에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럼 성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정말 수학 문제를 잘 푸나요? 네,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올림피아드 수준의 수학 문제 테스트, 미니 F2F라는 게 있는데요. 네, 들어봤어요. 꽤 어렵죠? 거기서 무려 88.9%의 정답률을 기록했어요. 88.9%요? 이전 최고 기록이나 GPT-4보다 훨씬 높네요. GPT-4가 한 20%대 아니었나요? 맞아요. GPT-4가 약 22.9% 정도였으니까 이건 뭐 압도적인 수치죠. 와, 이건 진짜 대단한데요? 그리고 딥시크 자체적으로 만든 프로버벤치라는 더 어려운 시험에서도 아주 뛰어난 성능을 보였고요. 특히 어려운 AMI의 문제라고 있는데 15개 중에 6개를 풀어냈다고 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똑똑해질 수가 있었을까요? 훈련 방식에 뭐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나요? 훈련 방식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복잡한 문제를 일단 잘게 나눠요. 분해하는 거죠. 네, 분해하고. 그리고 각 작은 문제, 서브골이라고 하는데 이걸 풀어요. 그런 다음 다시 합쳐서 전체 증명을 완성하는, 즉 합성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학습합니다. 아, 문제를 쪼개서 풀고 다시 합친다.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게 컴퓨터의 아주 엄격한 형식 논리, 여기서는 린포라는 도구를 쓰는데 이것과 사람이 문제를 풀 때 쓰는 직관적인 추론 방식, 이 두 가지를 함께 학습한다는 거예요.
형식 논리랑 인간의 직관을 같이요. 그게 가능한가요? 네, 그게 이 모델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계산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논리적인 사고 능력을 키우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AI가 복잡하고 추상적인 추론 능력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거든요. 형식 논리랑 인간 직관 사이의 간극을 메우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와, 단순히 수학 문제 풀이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군요. AI의 사고 능력이 발전하고 있다는 신호탄이네요. 오픈소스니까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겠고요. 맞습니다. 물론 아직 풀어야 할 과제들도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높은 하드웨어 사양이 필요하고 또 아주 긴 문맥을 처리할 때 혹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 같은 것들이요. 그렇겠죠. 완벽할 순 없으니까요. 하지만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힘으로 이런 문제들도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정리해보자면 딥시크 프로버 V2는 엄청나게 큰 규모에도 불구하고 그 MOE 같은 혁신적인 구조와 기술 덕분에 효율성을 잡았고 수학 증명 분야에서는 거의 인간 전문가 수준의 능력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오픈소스 AI 모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형식적인 수학 추론 능력에서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고 할 수 있고요. 앞으로 수학 연구는 물론이고 AI의 논리적 추론 능력이 필요한 정말 다양한 분야에 큰 영향을 줄 잠재력이 있습니다. AI가 점점 더 복잡한 논리적 사고를 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말 흥미로운 발전입니다. 오늘 딥시크 프로버 V2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 정말 잘 들었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이렇게 고도로 논리적인 수학 증명을 해내는 AI 기술이 먼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의 우리 일상의 복잡한 문제 해결이나 어떤 계획을 세우는 데에는 과연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면 정말 흥미로울 겁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